안녕하십니까, 에듀필입니다. 자, 2021년 제8회 계리직 3월 20일로 날짜가 발표되었습니다. 채용 공고가 각 주간체별로 이제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저도 이제 집에서 오늘 연차라 좀 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공고가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지금 출근을 다시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꼭 제가 이렇게 쉬는 날 공고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가장 빠르게 공무원이 되는 길 바로 계리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들어가지 않고 우편 및 금융상식, 또 한국사, 컴퓨터 일반이라는 가장 간단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도전을 하길 원하지만 과연 내가 이 시험에 어느 정도 합격이 가능할까 또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는 채용 공고가 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자면은 계리직 관련해서 우리 에듀피디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세 과목 전문 대비반을 하였고, 컴퓨터 일반과 기초 강의 또 영어 한자까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곳이지요. 그리고 이제 1회부터 최신 출제에 맞게끔 여러 번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을 바꿔왔고, 이제 제8회에 해당하는 3월 20일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거 이외에도 뭐 이 다음 해에 또 시험이 언제 있느냐 이런 문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이후에 이번 시험 끝난 다음에 하시고, 자, 일단은 우리 한국사 최웅우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퍼니 한국사로 최소 65점, 일주일에서 2주일 만에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전 특강에서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한국사부터 컴퓨터 일반, 또 우편 및 금융상식까지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채용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고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채용 공고문을 보면 수험 가이드죠. 자, 수험 가이드를 눌러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채용 공고문을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주간체별로 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 등등등으로 해서 제주지방우정청까지 채용이 있고요. 관련해서 응시 가능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 다른 말로 인천에 사는 분들이 서울지방우정청 시험 보셔도 되고, 서울 사는 사람이 경인지방우정청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채용 인원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시험 공고를 잠깐 보자면은 강원도 걸 한번 봐볼까요? 강원도를 눌러보면, 자, 채용 공고가 이런 식으로 떴습니다. 자, 공고문 관련해서 보시는 방법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정서기보라고 부릅니다. 서기보가 보통 이제 9급인데, 계리직 관련해서 일반 25명, 장애 2명, 저소득 1명. 이건 강원도 공고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고, 한국사 우편 및 금융상식 컴퓨터 일반을 각 20문제씩 사지선다로 보게 됩니다. 쉬는 시간 없이 문제를 60분 주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답이 바로 풀 수 있도록 문제 연습을 많이 좀 하셔야 돼요. 자, 보면은 모집 지역 단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역 구분 관련해서 강원도 도에 주소지가 있으신 분들이 시험 볼 수 있다고 나오고, 시험 방법은 선택형 필기시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문제 3과목이죠. 자, 나오게 되는데 조금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금해 이후부터 시행되는 우정구급, 우정서기보 계리는 공개경정 채용시험은 총 4과목. 선생님 3과목인데요. 올해까지는 3과목을 보고 이후부터는 한국사, 우편 및 금융상식, 우편상식, 금융상식, 컴퓨터 일반으로 우편 및 금융상식을 2개로 쪼개진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요? 한 몇 달 전쯤에 우편 및 금융상식 난이도가 8회 시험부터 좀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렵다를 떠나서 조금 더 실무에 도움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한국사 컴퓨터 일반은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보겠지만 우편 및 금융상식은 조금 난이도 깊이 있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이유입니다.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을 각각 10문제씩 냈었는데 과거에는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편상식에서 20문제, 금융상식에서 20문제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내겠다. 다른 말로 4과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여기 보면 응시 연령이라든지 또 학력 제한, 경력 제한 다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쭉 공고문을 보게 되는데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우정 9급, 우정 서기보죠.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은 비정기 시험으로 시험 실시가 될 경우 사전 공고를 통해 일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항상 계리직은
뭘 했어요? 1회를 제외하고 2, 3, 4, 5, 6, 7회까지 항상 공고문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이후부터 계리직은 채용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조금 무서운 얘기를 공고문에 넣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은 유한 표현으로, 물론 이게 2022년도에도 시험이 연년으로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관련해서 이제 시험이 아예 없다 혹은 축소된다라는 거에서 조금은 바뀌었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내부에 있는 조직팀이 예측팀이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냐. 그래서 각 그 주간체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도 돌려보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정황이 있어요. 우리 그 우정 노조라고 하는 노조에서 435명에 해당하는 거를 8회 시험에 협의가 됐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 공고문은 전국적으로 331명이 나왔어요. 인원 자체는 조금 줄었으나 이게 뭐지? 원래 채용하기로 한 인원보다 조금 줄었네 가 아니라 이때가 어느 때랑 비슷하냐면 2018년이랑 비슷해요. 2018년도에 저희가 시험을 보고 나서 이거 이상하다. 채용 인원 자체가 원래 뽑기로 한 인원보다 상당히 좀 적은데 혹시 2019년에 연년 채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내고 그거에 대한 그 조사를 한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서 2019년도에도 연년 채용을 할 것입니다. 계리직은 사람들이 막 2년에 한 번씩 보는데 무슨 소리냐, 연년 채용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조금 정황이 좀 비슷해요. 물론 채용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물론 우정사업본부에서 뭐 2022년에 안 뽑고 2023년에 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황상 2018년과 마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만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험 관련해서 상당히 짧습니다. 지금 이제 확정 공고가 나는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1월 8일. 이 영상을 찍고 있고 시험이 이제 3월 20일이니까 한 90일 조금 넘게 남았어요. 근데 관련해서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내용을 좀 보자면 다시 우리 수강 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막상 수강을 했을 때 세 과목 풀 패키지만이 있고 세 과목 단기 속성 과정이 있어요. 물론 단기 속성 과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해야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왕 공부하는 거 고득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만점 라인으로 100점 목표로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교재 강좌 구성 보기를 좀 누르고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국사 생기초 한국사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사를 뭐 생기초를 봤다 그래서 점수가 뭐 50점, 60점, 70점, 100점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한국사를 나는 처음 공부한다 하는 분들은 기초부터 공부하는 게 좋죠. 그래서 한국사, 생기초 한국사를 보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funny 한국사라고 있어요. 단기 속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funny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총 20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이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교수님이 이제 재미있게 한국사를 풀어주는 어떻게 보면 그 재미특강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 강의를 보고 교수님이 직접 요것만 봐도 한국사가 70점 이상은 나올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뭐냐면 한국사를 이런 식으로 짧게 준비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단기 속성을 먼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생기초 한국사 보고 단기 속성 보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사 관련해서 어디 있습니까? 추록 특강이라고 있어요. 한국사 추록 여기 있네요. 한국사 추록 계리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계리직 시험에만 출제되는 희한한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원래 한국사 관련해서 다른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에는 전혀 출제가 되지 않는데 계리직에만 출제되는 범위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아직 나는 기본 강의, 본 강의에 해당하는 심화 과정, 이론 과정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날짜가 좀 짧으신 분들, 이 영상은 그 어떻게 보면은 날짜를 한 60일 이내, 뭐 90일 정도 남았긴 했습니다만은 좀 이 영상을 좀 뒤늦게 본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60일 만에 어떻게든 최고의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특강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설명드려요.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추로까지 보셨죠? 추로까지 보셨죠? 그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문제풀이나 기본 강의가 아니라 기출해설을 들어가는 거예요. 기출해설을 들어가서 실제로 문풀보다는 기출해설이 문제가 더 쉽거든요. 계리직에 맞춰져 있는 2019년이라든지 18년이라든지 그 이전 한 최근 한 4, 5년치 정도 계리직 기출 문제를 본인이 직접 푸시고 그 다음에 안 풀리는 부분 관련해서 교수님이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본 강의에 해당하는 한국사, 원패스 한국사죠. 원패스 한국사에서 골라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물론 이제 강좌 수 자체가 65강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하루에 막 10강씩 보다 보면은 6일이면 끝나기는 해. 하지만 65강을 한 번씩 보는 것과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편법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날짜가 짧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출문제를 풀고 푸는 내용에서 안 풀리는 부분 또 어려웠던 부분을 골라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대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문제풀이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는 문제를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남으면 좀 보시고 시간이 조금 안 남는다 하면은 이론 강의를 오히려 2번, 3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한국사를 공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우편 및 금융상식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한 일주일 이내에 그 우본에서 2021년 대비 우편 및 금융상식 관련된 자료를 다시 올릴 거예요. 공고가 떴기 때문에 그 공고를 가지고 신규 강의를 찍기는 합니다만은 그 사이에 만약에 아직 신규 강의를 찍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은 어떤 걸 먼저 보셔야 되냐면은 자, 우편 및 금융상식 기초편이 있습니다. 기초라고 써 있기는 합니다만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 변화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 변화되지 않은 내용이 6강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6강을 통해 가지고 기초지만 핵심적인 거 이것만 봐도 개정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 2번, 3번 정도는 보셔야 돼요. 자, 하루에 10강씩 공부한다. 하루에 내가 10시간씩 공부한다 하는 분들 중에 2시간은 떼서 우편 및 금융상식 기초 강의를 빠르게 2-3번 정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편 및 금융상식 본 강의에 해당하는 2021년 대비 신규 강의가 올라오면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내가 어느 정도 한다, 어느 정도 못한다를 떠나서 대부분 계리직 준비하는 분들이 좀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컴퓨터 일반은 조금 어려워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일반 기초 초급 특강에 해당하는 완전 생기초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5강밖에 없습니다만은 요거는 2번, 3번 보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보세요. 너무 쉬워서 그냥 보고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생기초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스터 컴퓨터 일반 기초 특강 같은 기초인데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요거는 2번 정도 봅니다. 2번 정도 봅니다. 자, 그 상태에서 기출 문제를 바로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고 요거는 이론 강의를 들어가셔야 돼요.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론 강의를 공부 안 한 상태로 기출 문제 풀어봤자 문제가 안 풀려요. 자, 그래서 이상미 교수님의 해당하는 기본 본 강의에 해당하는 50 강의를 충실하게 2번 정도 봅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내용을 다 보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들어가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초 보시고, 기초 마스터 보시고, 본 강의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 해설 보시고,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한다? 문제풀이를 보시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했어. 내가 우편 및 금융상식도 하고 뭐도 다 하고 기출문제도 다 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한 일주일이라도 남았다. 3일이라도 남았다. 그때 맨 마지막에 뭐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기초 영어 입문 그리고 계리직 한자 기출엔 풀이라고 있습니다. 한자 문제가 보통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나와요. 요거 관련해서 2021년으로 요번에 새로 찍은 건데 역대 나왔던 계리직 기출 문제를 반추해서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내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한자를 딱 3강의로 줄여놨죠. 과거에는 한자 특강이 바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 8강인가 6강의 정도 됐었어요. 근데 한자 관련해서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시켜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함축적으로 줄여놨습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시험이 아직 내가 컴퓨터 일반 점수가 50점도 안 나와 한다면은 한자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컴퓨터 일반 본 강의를 보시고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편 및 금상식 한국사 컴퓨터 일반 관련해서 공부하는 방법고 잠깐 얘기를 해드렸고, 만점 라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알려드리는 과정 이외에 시간이 좀 남았다는 분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공부를 더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인강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것도 시간이 좀 촉박하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계리직 채용 공고가 뜨면 어차피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일주일, 이주일, 뭐 혹은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공부를 미루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마음 잡았을 때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황상 2018년, 19년 연년 채용했던 해와 비슷하게 채용 인원이라든지 혹은 공고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조금은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요번 시험은 떨어지더라도 바로 내년에 연이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도 자, 근데 그거는 저희가 채용 관련해서 하는 인사 담당자도 아니고 그건 인사 관련해서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결정한 내용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르겠어요. 2021년 한 7, 8월 정도 혹은 뭐 좀 늦으면 한 12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정보가 들어와요. 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공개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2022년 시험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올해 시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공부해 본다.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김인호였습니다.